자, 어제 굉장히 중요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뭐냐면은 검찰이 내란 공소장에 김건희 특검법 적시하는 걸 검토하겠다. 이거 보고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뭐 겉으로 그 계엄령 선포한 게 민주당이 뭐 예산 깎아버리고 막 장관들 탄핵해버리고 여기에 있었는데 사실 세상의 모든 범행에는 동기가 있거든요. 범행의 동기. 그 공소장에 써야 돼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스토킹 하나를 해도 그 스토킹을 범죄를 하게 된 동기라는 게 있잖아요. 뭐 한 6개월을 사귄 뒤에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런 범행 동기란 말이에요. 검찰이 공소장에 김건희를 쓰는 걸 검토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맥락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맥락이기도 하고 사형수가 한 명 늘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맥락이 뭐냐면은 계엄령이 내린 날이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결을 하는 일주일 전인데 그 사이에 한동훈 등 또는 국민의힘에서도 우리가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팽배해졌을 때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가 사실상 직접적인 동기였을 것이다라는 보도입니다, 이게. 평일 계엄 배경에 김건희 특검법 주목 이렇게 이 김건희를 특검하라 이게 윤석열 내란의 직접적인 동기가 됐을 거라는 검찰이 윤석열의 범행의 동기를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범행의 동기에 이렇게 쓴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정황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매우 구체적인 정황을 나왔다는 건데 지금 검찰에서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 이러한 내용, 범행의 동기를 적시를 할 정도라면 그 지금 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공범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구체적 정황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는 거고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 그리가 그 재밌는 짤에서 너 사랑 때문에 어디까지 해봤어? 그 계엄 그게 사실 현실화된 거예요. 나 깜짝 놀랐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다 미사일을 쐈는데 그 미사일 이름이 계암나무잖아.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안 되겠다.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김건희 특검법을 막고 김용현 탄핵을 막기 위해서 계엄령을 좀 땡겨서 했다가 대실패한 사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밖으로 그 관련된 구체적인 동기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실은 김건희 정권이라고 그렇죠. 불릴 만한 그런 정부였기 네. 때문에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걸 우리끼리는 뇌피셜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검찰의 공소장에 쓰겠다는 거잖아요. 쓰겠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검찰이 뇌피셜로 쓰지 않아요. 결코. 왜냐하면 뇌피셜로 쓰게 되면 이게 법정에서 다 터지게 돼 있거든요. 다 터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썼다는 거는 이 공범들 사이에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데 윤석열이 그러면 내가 우리 와이프 때문에 이거 계엄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했을 리 없으면 그냥 상상의 나래를 조금만 펼쳐보면 과연 윤석열이 혼자 했겠는가 이거를. 그리고 이 공범들 사이에서의 진술 이 어떻게 나왔겠는가. 뭐 대통령님한테 전화해도 갑자기 웬 여자가 받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체리 따봉 날라오기도 하고. 저 한덕수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김건희의 로비의 힘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 김건희의 로비의 힘일 수도 있고 뭐의 힘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김건희가 빠져서는 이 퍼즐이 완성이 안 돼요. 맞죠. 그건 맞습니다. 야, 김건희 때문에 비상계엄 소문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아니 김건희가 없이 이런 일을 해줄 리가 없는 거니까 명신하셔야 됩니다. 진짜. 자, 근데 사실 김건희 입장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불안할 거예요. 미치죠. 네.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에 오비들한테 전화하는 거고 누구한테 연락하고 쉽게 말해서 자기가 오비한테 연락을 했어. 근데 그 오비 연락이 주요 언론사 관계자들이라든지 유튜버들한테까지 또 전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움직인다는 거는 정말 좌불안석이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덕수를 이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시간만 좀 끌어달라. 근데 거기에 미끼로 던지는 게 일설에 의하면 한덕수 대선 출마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주면 이만큼을 몰아주겠다라고 지금 딜이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 그러니까 거죠. 그분이 정신이 희끄무레 하시는데 독재자는 자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를 결코 용서하지 않아요. 윤석열이 돌아왔을 때 한덕수한테 아유 우리 덕수 잘했네 하면서 덕수 대통령 후보 만들어줄 것 같죠. 지금은 그런 뽕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한동훈이 날아간 거 보세요. 네. 같은 희응 디귿끼리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한동훈 그렇게 날린 애들이 덕수는 안 날릴 것 같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선조가 이제 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기저에 깔려 있는 계엄의 동기는 김건희를 지키겠다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계엄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왔던 입장에서 보면 김용현이 날아가기 전에 탄핵을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계엄을 했다 이런 거고 실제로 윤석열이는 다른 맥락에서 보면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영구 집권을 꿈꿨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왜 있잖아요. 총선 직후에 윤석열이가 신원식 조태용 술자리에서 부정선거 개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한쪽에 꽂히면은 저런 식의 뭐 말도 안 되는 역사적 오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건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국회 날리고 계엄령 때리고 국회를 다시 재구성하는데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한 3분의 1 갖다가 받고 국민의힘을 200석 넘기고 하면은 영구집권 가능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미 영구가 집권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미 영구가 집권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꿈을 꿨겠죠. 네. 사실은 얘네들이 정말 이 계엄 계획이라는 걸 보면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싶기도 한데 정말 윤석열이라는 이 영구가 자기 와이프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는지 뭘 하려고 그랬는지 장난감 병정놀이인 줄 알고 군인들을 마구 휘둘렀다. 그러니까 군대 안 갔다 온 새끼가 밀떡인 게 제일 위험한 거야. 아니 이거는 밀떡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내가 봤을 때 밀떡이야. 막 그 많은 군인들이 딱 부대를 주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뽕이죠, 뽕. 아니 왜 윤석열의 밀떡이 아니냐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냐면 기억 안 나십니까? 방산 전시회 가가지고 그건 뭔가요? 그랬더니 기술자가 총인데요. 자 그래요. 오늘 윤석열이 공수처에 출석을 안 했어요. 쉽게 표현하면 노쇼입니다. 계엄도 27분 지각한 새끼라서 내가 봤을 때는 공수처는 한없이 기다릴 수도 있는데 그건 차후의 문제로 따져보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윤석열 자진 출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비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대응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나와서 당당하게 이야기했잖아. 나 잘못한 게 없으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다면서 수사라든지 탄핵에 대응을 안 하는 것은 내가 범인임을 자기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입만 벌리면 진짜 입만 벌리면 구라죠. 살아있는 순간순간 진실된 게 하나도 없는 인간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뭐 탄핵 심판이 먼저다 이딴 소리 하는데 제가 사실 이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재판 4개 이렇게 4개 5개 몰아서 하는 거 보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거다. 방어권을 무시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 자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것도 야당 대표한테 형사재판 5개 6개씩 몰아놓고 법이 중요하니까 재판하는 거를 봐줄 수 없다는 식으로 조국 장관님 재판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 수십 개 만들어가지고 사람 괴롭히던 자가 탄핵 심판 하나 있고 형사 재판 하나 있으니까 탄핵 심판 먼저 받겠다고요? 한동훈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이야기 판사 앞에 가서 하라 그랬어요. 가서 판사 앞에 가서 하세요. 니도. 진짜 비겁한 새끼고 뭐 말도 안 나와. 말한다는 게 탄핵 심판 먼저? 저기요. 대부분 사람들요. 탄핵 심판이고 형사 재판이고 걸리면 걸리는 족족 그냥 가는 겁니다. 수사관하고 이야기한다고 너는 그러면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죄로만 보면 형량으로만 보면 살인 사건보다 더한 죄를 졌거든요. 이거는요 살인 사건 고박이 5,200만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은 어. 징계 절차란 말이에요. 사법적인 절차가 아니고 그냥 징계 절차야.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 수장인 대통령이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징계하는 거예요. 이게 업무 중지를 할 거냐, 파면을 할 거냐.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살인 사건 저질렀는데 징계부터 받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멍청한 짓이고. 문제는 국민들이 압박이 통하는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하는데 반면 계엄을 실행했던 사람들은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지도자의 책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만 놓고 본다면 지금 당장 구속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불안정성도 더 커질 것이고 국민들과 한 약속도 맞지 않는다. 뭐 이게 초선도 의원들이 한 이야기고요. 성일종이 한 말은 난 더 공감이 돼요.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의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 네가 약속했잖아.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근데 꽁꽁 숨어 있잖아요. 내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아직도 지지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지지했던 건 세상에 쫄보였던 겁니다. 딱 나가가지고 공수처 같은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가가지고 나 조사 받겠다. 내 부하들은 책임 없다. 딱 그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딱 그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윤석열 알아요. 그렇게 들어가면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걸 너무 잘 알아. 왜냐하면 지가 검사였기 때문에. 지가 수사한 방식을 알고 지가 수사할 때 밑에 애들 어떻게 가르쳐왔겠어요. 이런 피의자들은 제 발로 들어오면 구속영장 치고 영장 본인도 알아요. 본인이 알기 때문에 저는 절대 안 들어간다. 야, 서울구치소로 입고시켜가지고요. 조국 장관 바로 옆방에 넣어주면 딱 좋겠다. 이씨. 저도 그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환장이네. 근데 다만 술을 끄는 사람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약간 폭력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 기간을 좀 보내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지금 경호처 관계자의 말이 단독으로 하나 나왔었는데 비서실에서 압수수색 거부를 지시했다. 근데 여기 이제 설왕설래가 좀 있기는 해요. 경호처는 단독 기관이기 때문에 비서실에 지시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뭐 자기 이제 변명이 나오던데 사실은 분위기상 그런 거 아니에요? 경호처장이 김용현쯤 되면은 저게 사실일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이 비서실에서 야, 니들 지금 윤석열 안 지키면 안 돼. 니들이 거부해. 니들이 다 막어.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개연성이 있다. 개연성이 있다. 이게 아니 경호처 입장에서 사실은 지킬 이유가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근데 오늘 저 안진걸 소장 등이 1인 시위하는 장면을 유튜브 생중계로 봤거든요. 아니 1인 시위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보장된 거야. 신고 안 해도 돼. 신고 안 해도 되죠.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고. 근데 경찰이 삥 둘러싸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해. 저희도 1인 시위에 나왔습니다. 원래 1인 시위는 신고 안 하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아무 데서나 해도 1인 되는 시위는 건데. 시위가 아니에요. 그냥 법적으로 봤을 때. 근데 아니, 그걸 한 열댓 명이 몰아가지고 그렇게 분위기를 공포스럽게 조정하는 그러니까 남태령에서도요. 트랙터가 올라오는 걸 막을 법적인 근거가 불법이에요 다. 근데 그게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경찰들이 집회할 때 그 시위대 뭐 교착시키는 거 있잖아요. 몰이해가지고 한쪽에다가 이렇게 말아놓고 딱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고. 다 그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효과적인 게 유튜브 생중계더만. 이 경관들 이름 하나하나씩 호명해버리고 지들도 부끄러운지 마스크나 선글라스를 끼긴 하는데 외모로 나온 놈이 있어. 계속 박제시켜놔야 돼. 왜 불법적인 걸 하냐고. 윤석열 하나 지키겠다고. 근데 여기서 뭐 중요한 이야기를 짧게 하나만 언급하고 갈게요. 그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개헌하면 약간 발작을 일으키시는 경향이 있는데 내각제 개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전에 여러분 그 윤석열 탄핵이 어렵다고 했을 때 나왔던 이야기가 원포인트 개헌 윤석열 임기 단축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윤석열 임기를 국회 차원에서 200석만 있으면 개헌할 수 있고 지금 분위기면은 윤석열 임기를 내일까지로 한다 끝내면 윤석열 탄핵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각되든 뭐 파면이 되든 상관없이. 그거 하자는 건 얘기가 지금 스멀스멀 나오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개헌은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이제 뭐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냥 간단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시키려면 개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장 청구권 자체를 검찰이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헌법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려고 해도 검찰로부터 영장을 못 받게 되니까 검찰이 얽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해서도 이 배심 재판을 전면적으로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헌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는데 그게 지금이어야 되냐? 아니면 좀 더 있다가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해야 되냐 아니면 그 전에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긴 있겠지만 원포인트 개헌은 사실은 이게 2016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박근혜가 꺼내버리는 바람에 많이 좀 새버렸고 2018년에도 개헌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개헌을 이루지 못했었고 근데 결국은 지금 이제 사실 내란 사태가 일어날 밤 2024년 12월 3일 밤이 어떻게 보면 육공화국의 제삿날이었어요. 육공화국 체제로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뭐 여러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변호사들끼리 토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개헌법이 과연 정상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야기 많이 해요. 실제로 변호사들 모여가지고 진짜 우리나라 개헌법 문제가 많은데 그 개헌법이 가능한 게 또 우리나라 헌법에 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큰 틀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될까를 좀 큰 호흡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 대통령 임기 문제만 놓고 바라봐야 될지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임기에 관한 것만 우선 바꾸고 나중에 또 바꾸자 할 수도 있는데 또 그건 또 사회적 비용이 또 드는 일이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이 됐건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님 집권 초반이 됐건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너무 멀리 가셨어. 윤석열 탄핵이 되네 안 되네 그 훨씬 이전에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국민이 결정하게 하자. 이 취지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면 3분의 2만 되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로 가는 탄핵은 그냥 그대로 진행하되 국민들이 윤석열 임기를 결정하게 하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돌아오는 걸 바라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 개헌에 찬성을 하게 되면 200석이 나온다는 얘기고 한 달 안에 국민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임기를 끝내는 거예요, 일단은. 요거는 이제 논의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런 거고 권력구조 이야기는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한덕수만 바라보고 헌법재판소만 바라보기에는 국민의 분노와 저항이 너무 크다는 측면에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저걸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건데 잘 만지작거려야 이게 이슈가 커져요. 아니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야죠. 자, 그다음에 국민 여론도 이런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12월 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이 25일이니까 무려 22일 동안 내란 현행 수계가 안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그 월요일날 나왔던 여론조사 꽃에서 보면은 체포해야 된다가 76.5%입니다. 체포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이런 법적인 난 요건은 다 갖췄다고 봐요. 오늘 윤석열이가 노쇼함으로써. 그러면 뭐 공수처 입장에서 뭐 아직 멀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던데 그건 약간 좀 페이크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모든 요건은 다 갖춰졌다. 출석 요구를 했고 출석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면 국민 여론대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76.5%면 그냥 사실상 만장일치 아닙니까 지금. 멘트를 좀 하세요. 힘들어 죽겠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공수처가 체포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는 공수처가 체포해서 예를 들어 체포를 했어요. 영장을 청구를 해가지고 구속을 시켰어요. 그럼 20일 이내에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20일 이내에 기소를 못하면 영장이 효력을 잃고 자연인으로 다시 풀려나게 돼요. 그러면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는 또 다시 구속도 안 돼요. 재구속도 안 돼요. 그러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체포를 해서 20일 이내에 기소할 수 있는 준비가 될까? 그리고 특검이 그 안에 출범할 수 있을까? 이게 애매한 상황. 예를 들어서 오늘 구속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 특검 아직도 지금 표류 중이죠.
근데 특검이 들어와가지고 20일 이내에 얘를 기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체포영장을 지금 만지작거리지 못하는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피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이 특검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수사를 미룰 수도 없는 거고 구속이 안 되고 있는 상태를 계속 놔둘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사실 이제 체포에 대해서 경호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체포영장에 대해서는요.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국가보안시설이라 하더라도 그거 시설 장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영장 들고 가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서 막는다. 경호처에서 막으면 그 순간 고무집행 방해고요. 앞에 특수가 붙더라고. 예, 여러 명이 막으면 혼자서 막으면 고무집행 방해고 여러 명이 막으면 특수고무집행 방해고요. 거기에다 무기를 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중처벌. 그렇죠. 가중처벌이고 거기에서 만약에 소요 사태가 난다. 특수공무집행 가중치사상은요 20년 이상입니다. 당신들이 정말로 뭐 윤석열의 마음속 깊이 존경해가지고 나는 이분과 함께 갈 것이다 이런 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신 차리세요. 예. 제가 봐도 정신 차릴 거라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 분노가 막 이렇게 들끓고 있고요. 내가 봤을 때 이번 주 주말 또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럴 때 이게 고착 상태에서 빠져 있으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스러워하는 게 하나 더 있을 것 같고 하나는 지쳐가기도 해.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시위의 방향이 공수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하냐 지금. 처음부터 사실은 그 내란 현행범이기 때문에 저는 체포가 먼저여도 나는 법적인 절차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번씩이나 출석 요구를 했는데 안 나갔어. 버텨. 근데 왜 안 나가는 과정에서도 의견서를 전달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요소가 있으니 좀 늦춰달라고 할 수 있어요. 무대꾸 하면은 저는 체포영장 일단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건데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거요. 군대 진짜 가기 싫어가지고 몸무게 불리고 별짓 다 했던 놈이 결국 영장을 받았단 말이야. 입영 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저 입영 날짜를 연기하는 거는 그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걸 법이 윤석열한테 어떤 관용을 보여주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은 아직 이르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한번 기억을 해봐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체포영장 이야기 안 나왔어요. 긴급체포라고 했었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체포영장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긴급체포하고 체포영장 체포는 구성 요건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긴급체포가 요건이었다면 지금은 체포영장이 가능해요. 지금은. 긴급체포라는 거는 이 사람이 당장 영장을 받을 시간은 안 되고 이 사람이 도주의 위험성이 있고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있을 때 수사관의 판단에 의해서 바로 하는 게 체포영장이나 긴급체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이미 수사 협조 안 하고 있고 재범의 우려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돼요. 근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체포영장은 효력이 48시간밖에 안 되고 구속영장은 효력이 20일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산적해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당연히 체포영장 받고 당연히 구속영장 받아가지고 당장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 수사기관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20일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 해놨다가 나중에 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구속영장이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기소를 제대로 못 해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수처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또 걔네들은 또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봐줘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그 공수처가 과천에인가 있죠. 과천 공수처 청사를 에워싸고 시위를 한번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명분이 돼요. 그렇죠. 국민들은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고 한다. 요로 관점이라고 보고 사실은 헌법재판소는 지금 공수처보다 급하지는 않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거의 없어요. 이게 지금 흘러가는 전국을 보니까 윤석열이 지금 12월 3일부터 25일까지 22일 동안 지금 사실은 체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면 지금의 이 고착 상태는 윤석열이 체포가 안 된 걸로 시작한 거예요. 윤석열이 만약에 인신 구속이 돼 있다 그러면 상당히 일사천리로 갔을 거예요.
아니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개가 빠져나오지 않는 한은 내란이 안 끝난다고 하는 게 지금 국가 주요 요직 중에 윤석열이 안 꽂은 사람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찰도 못 믿고 경찰도 못 믿는 상황 어디 사실 계속 되고 있잖아요. 네. 특검인들 100%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지. 아니 특검도 알고 보면 다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믿을 거야?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이 그 자리에 박혀 있는 상태, 윤석열, 김건희가 그 자리에 박혀서 사실상의 연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떤 기관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한덕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뽑아내야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급해졌어. 지금 보면 윤석열이를 체포하는 게 가장 급해졌는데 수사기관들 사실 공수처장이요. 윤석열이 임명한 자잖아요. 의지만 있다면 진작 집행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딱 그거 아닙니까?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칼로 찌르고 달아나는 놈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으로 체포하는 게 아니죠. 아까 말한 그 긴급체포잖아요.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근데 지금 22일 돼버리니까 긴급성이 떨어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40일이나 50일 후보다는 지금도 더 긴급한 거예요. 그건 훨씬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라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이 좀 사실 좀 두려워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안진걸 소장 이야기도 했지만 이제 한남동 관저 쪽으로 모여들고 있잖아요. 근데 소리가요 들려요. 다 들리죠. 바로 가까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윤석열 체포하라 이런 소리 하면 들려요. 그게 윤석열한테는 오줌 지리는 상황이야.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아니 윤석열, 김건희가 얼마나 무서우면 서류를 안 받고 있겠어요. 그렇지. 서류를 폐문무죄도 아니야. 수치거부야. 근데 거기 있는 게 너무 뻔히 드러나 보이는 게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그 관저에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나 더 열받았다 그거. 무속은 뭐고? 그러니까 아니, 다양한 분야의 마법사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블리. 지금 목사님, 장로 해가지고 10여 명을 관저로 초청해서 거기에서 직접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온 김에 한잔하고 가. 그랬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예배를 주도했던 목사님도 정말 난 누군지 네. 되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전 자, 주제가 많아서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방송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계엄 트라우마가 이제 온다.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제가 그 이야기 안 해줬나요? 자다가 저 모형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요. 헬기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방에다 놔뒀는데 새벽에 자다가 잠결에 눈을 딱 떴는데 헬기가 보이는 거야. 진짜로. 이거 실화예요, 실화.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다음날 제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이제 마무리 하려고 그래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저도 힘들지만 이게 이런 거 있거든요. 방송 준비하는 과정이 이미 지쳐버려요. 그 이슈 의제를 가져와야 되는데 방송을 한 2-3시간 막 3시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녹초돼 버립니다. 국민들 마찬가지예요. 그 젊은 친구들 뭐 나이 드신 분들 상관없이 매일 집회 나가서 이 추위에 관저로 가고 광화문으로 가고 뭐 막 한덕수 공관 막 가고 그러잖아요. 빨리 끝내야 된다니까요. 빨리 끝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영동님 주문 윤석열을 파면한다 읽어드렸고요. 인포레이터 싱귤라리스님 한덕수는 미국 딥스테이트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이번 내란을 암묵적으로 지원했던 것이 딥스테이트. 일이 틀어지자 자신들은 몰랐던 척 책임 없는 척 꼬리 자르기 중이죠.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가 관련 정보를 이미 받은 것으로 압니다. 자, 알겠습니다. 김영구님, 난 집권한 적 없는데 집권하고 자프다 하셨고요. 이름이 김영구시라서 아까 영구 집권. 그런 영구 집권이네요. 구자영님, 무속은 무속으로 망합니다. 그리고 건익이 옆에서 알랑대던 여러 사람들이 한 방에 그냥 훅 가는군요. 그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하셨고요. 쇠파이프가 고모스 입었다님, 내란죄를 저지르고 나라가 망하는데 앞장선 놈과 그 부역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법을 정청래 법사위는 법으로 제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 전 쇠파이프가 박힌 고모스로 100대를 태영청장 마차는 반드시 치게 하고 걸레된 내란 수계를 이재명 대통령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날 새날은 득평 발송하시지요. 십자가는 가장 사악한 놈들을 처단하는 방법입니다. 많이 죽겠군요. 말만 들어도 기분 좋다 하죠. 자, 흑수저님, 국민이 TV로 내란을 목격했습니다. 현행범인데 왜 체포를 못합니까? 21일 내에 왜 기소를 못합니까? 공수처가 무능하다는 것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하셨습니다. 이게 국민의 마음이죠. 시간이 늘어질수록 국민의 분노는 더 높아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